어렵고 복잡하고 답답한 정치 현안들을 속 시원하게 따드리는 정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오프너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침내 내일. 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침내 내일 열리게 됐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청문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합의가 돼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가 만나서 증인 11명 부르기로 합의를 하면서 내일 인사청문회는 열리게 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시끄러운 야, 자유한국당을 얘기합니다. 내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기로 합의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왜 이제 와서 인사청문회 여는데 합의를 해줬느냐, 나경원 원내대표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전화 왜? 조국 후보자 딸이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 그런데 이 표창장이 뭔가 수상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어제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최성해 총장이 직접 밝혔고 유시민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도 기자들의 전화를 바꿔서 전화한 적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전화를 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왜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정치 오프너 순서에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일 열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잠시 뒤 오후 3시에 전체 회의 열어서 청문 계획서도 의결할 예정인데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여야 간사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에게 직접 발표했습니다.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사실은 직접 조국 후보자 관련이 없을 수 있는 증인들이지만 청문회가 돼야 된다는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였고, 동양대 총장님에 대해서 한사코 민주당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니 저희들은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도된 두 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요청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그 두 분을 증인으로 요청했다는 말씀? 저희들이 요구를 했죠.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도 아마 고민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예, 11명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유시민 이사장, 김두관 의원도 증인 채택하는 문제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SBS 박문신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증인 11명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단 핵심 이슈 세 가지죠. 네. 딸의 대입 의혹 문제,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 문제, 그다음에 웅동학원, 웅동중학교 관련 문제, 이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 각각 모두 11명, 민주당 쪽이 요청한 사람이 4명, 그다음에 한국당 측이 요청한 증인이 7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 딸의 논문, 의학 논문 제1저자와 관련된 장영표 당국대 의대 교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과 관련된 관계자, 그리고 부산대학교에서 이제 유급 상황에서 6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았던 그 관계자 중에 이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지금 부산의료원장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관악회 이사장, 이제 동창회 장학금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지금 일단 증인으로 일단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딸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한용애고 전 유학실장, 그리고 인턴
어떤 이게 아직까지 진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문건과 관련해서 키스트에서의 한 관계자,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두 분은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된 거죠. 코링크라고 하는 사모펀드 운영회사의 운영력, 그리고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죠. 그 LCNT라는 회사와 또 다른 회사의 관계자. 그래서 사모펀드 관련해서 3명, 그리고 웅동학원 문제와 관련해서 웅동학원 이사, 그리고 청강헤드 이사, 이렇게 관계자 모두 11명이 됐고요. 다만 이것은 11명이 됐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청문회가 시작되기 5일 전에 보통 이제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는데 이미 닷새 요건을 채우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강제 출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지금 국회에는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도 포인트인데, 과연 몇 명이 이 중에서 나올지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 11명 채택에 합의가 됐습니다만 이 증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간사가, 송기현, 김도욱 간사가 법제사법위원회 증인 채택에 합의하기까지 진통이 좀 있었는데, 기자들이 처음에 협상이 시작될 때 지켜보고 있었는데 기자들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의 입씨름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동양대 총장에게 이 진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사람 또 있죠. 이 두 분이 누굽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낯으로 염치 없이 정인 없는 청문회 운운합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증인 없는 청문회는 네? 그 당의 대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치 공세하는 사람을 증인을 하라고? 뭘 정치 공세한다고? 이 사람 정치 공세하는 사람이요. 신문마다 대면서 조수 사퇴하라고. 청문회장을 청문회가 아니라 정치 공세장으로 만들라. 이 양반 태극기부대 나와서 하신 분 아닌가? 여기 태극기부대장으로 만들라고? 이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아니, 증인 없는 청문회 하시자고. 이게 속내입니다. 이게 속내. 아니 이 상황에서 동양대 총장을 못 받겠다고 그분이 하면 어떻게 했나 다시 한번 보고. 에? 아니 그 신문에 대고 조국을 위해서 조국하시죠 이렇게 조롱하는 이런 사람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야. 청문회를 지금 뭐 쇼룸으로 만드시려는 건가 모르겠네 나도 이게. 우리는 그 사람 불러가지고 동양대 총장상이 제대로 간 건지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거 청문회장을 이용해가지고 무슨 정치 용세를 하려는 거예요. 이게 그럴 것 같아. 안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아하이. 에? 이런 사람을 장관시키겠다고 하는 대통령이나 민주당 참 안쓰럽습니다. 에? 정치의 ABC를 좀 지킵시다. 약속을 했으면 그 다음에 전제를 하고 가야지. 뭔 약속? 예, 참 저렇게 싸우고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그건 대단해 보이네요. 저렇게 입씨름을 했는데 말이죠. 결국은 동양대학교 총장은 증인에서 채택하지 않기로 자유한국당이 물러선 거네요. 결정을 한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의 양보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을 보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청문회에 출석해서 조국 후보가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거리를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마저도 한국당은 증인 채택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제가 바라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의 저 같은 행태를 보면 아마도 청문회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조국 후보자가 언론 간담회를 자초하고 나섰을 때는 청문회 기간이 남아있었지만 청문회가 파행됐다고 얘기했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습니다. 9월 2일이 지나도 10일의 기간 내에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청문 보고서 채택이라고 하는 건 청문회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6일까지 아주 빠른 기간 내에 재송부를 하라고 얘기했던 것은 청문회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한국당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양보를 다 받아내면서 청문회를 하게 만든 것은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이 간사회에 참석을 했다가 빠져나가는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는 이번 인사청문회에 상당한 불만이 있는 모양이에요. 인사청문회 안 하겠다. 나는 안 들어간다. 대신에 최입의 의원 한 명만 들어간다. 내가 빠지는 자리에 다른 의원 보임시키지 않는다. 바른미래당 원래 2명이 법사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1명만 들어간다는 것이죠. 바른미래당의 이런 반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를 했다. 두 당이 합의를 했다. 이건 어쨌든 간에 의미는 있어 보이긴 한데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도 좀 복잡한 모양이죠. 그렇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보면은 공조를 했는데 한국당하고 이게 이제 깨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지금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미 이제
약속을 한 상황이었어요. 안 하겠다. 그리고 청문회 이제 안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또 한국당에 지금 이제 이런 청문회 진행을 둘러싸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한국당 내를 갖다 흔들 수 있는 향후에 어떤 정치 재편 이런 구도에 있어서 한국당을 좀 흔들 수 있는 또 구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원칙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후퇴한 것은 한국당이다. 그리고 타협한 건 한국당이다. 이런 어떤 효과를 좀 거두기 위해서 좀 본인은 특히 원내대표로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로서 참여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동안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잘 들려드리지 못했는데 오신환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합의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뒷북 청문회에 합의한 양당이 이제 출석 의무 자체가 사라진 증인들을 부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또다시 옥신각신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국회를 2번 죽이는 일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양당이 합의한 뒷북 청문회와 상관없이 당초 약속드린 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자유한국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것을 보면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계속해서 협조를 할지 아니면 협조에 균열이 생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일 인사청문회 해야 하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오늘 아침 출근길에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청문회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청문회까지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기자간담회 이후에 언론이 새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다 말씀드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여기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뵙겠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 언론인 여러분 여기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뵙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도 청와대도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린다는 합의 나온 다음에 환영한다는 입장 밝혔었죠. 예, 기본적으로 청문회는 열려야 된다는 것이 기본 대외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설령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환영한다는 논평을 낸 거고요. 조국 후보자의 오늘 그 아침 출근길 반응도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내일 청문회에서 다 얘기하겠다. 오늘 추가로 제기된 의혹, 이게 동양대학교 총장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동양대학교에서 받은 표창장, 그 딸의 표창장입니다. 이게 정상 발급된 걸로 해달라.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달라 하고 조국 부인의 부인, 지금 동양대학교 교수입니다. 요청해 왔다. 이거를 이제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파장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그 답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만 해놓고 짧게 청문회 임하는 뭐랄까요, 그 D-1의 소회를 저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통 끝에 내일 열리기로 마침내 합의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까? 조국 후보자 법정 시한이 지나면서 법정 시한이 채 지나기 전에 국회를 찾아서 민주당 도움받아서 국회에서 기자회견 했죠. 그랬더니 자유한국당 방송사들 생중계해줬으니 우리도 생중계해달라며 그 다음날 똑같은 공간에서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이제 끝난 것이다, 열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 경과 보고서 다시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자. 그 시한이 6일인데 6일에 인사청문회 열기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적으로 합의를 했으면 참 잘했다. 어쨌든 법에 정해져 있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국회가 해야 하는데 그 합의를 참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은데 이상하게도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말이죠. 이번 합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만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일단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한 이야기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왜 먼저 나오죠? 홍준표 전 대표
여당 이중대 역할이나 다름없는 합의를 해주었다. 이제 야당 그만 망치고 즉시 내려오는 것이 야당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보고 즉시 내려오라고 사퇴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장제원 의원 얘기입니다. 백기투항식 청문회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맹탕에 맹탕을 더한 허망한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 강행에 면죄부만 주는 제1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김진태 의원, 법사위 소속이죠. 청문회 말만 들어도 짜증난다. 하려면 진작했어야지 이미 물 건너갔다. 셀프 청문회 다 했는데 이제 무슨 청문회인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말이죠. 조국 후보자가 기자회견 하던 날 저런 장을 열어준 게 결국은 자유한국당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전략이 문제다. 이런 지적이 그때 나왔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인사청문회 합의를 했는데 내부에서 저런 얘기들이 왜 저렇게 크게 나올까요? 일단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황교안 지도부 체제를 흔드는 발언들을 했던 게 어제 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은 큰 의미가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김진태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은 왜 이와 같은 얘기를 했을까가 궁금한 건데요. 둘 다 법사위원, 청문위원 아니겠습니까? 예. 이미 이 언론과의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준비했던 많은 내용들을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청문회를 연다고 한들 해놨던 얘기들을 바탕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고 만약 청문회에서 한 방이 없다 그러면 국민들의 손가락은 청문위원들이 향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사전적 포석으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돌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한국당이 했던 기자 간담회 저도 솔직히 다 못 봤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과연 한국당이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전달이 됐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조국 후보자가 긴 시간 동안 국민에게 홍보했던 내용들과는 별개로 한국당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문회장에서 조국 후보자가 만약 오게 되면 우리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이용주 의원이 조윤선 장관을 향해서 브레인스 사건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yes or no를 가지고 끝내 답변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 위증을 하게 되면 위증에 대한 대로 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국 후보자가 이미 너무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진실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청문회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라면 지금 당장 법사위원회 위원들, 청문위원들 사보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 내부가 이번 인사청문회 끝난 뒤라도 또 정기국회가 끝난 뒤라도 시끄러울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은 대여투쟁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인사청문회 또 이번 정기국회 와중에 또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총선 앞두고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암시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계파 갈등입니다. 내년 공천을 앞두고 지금 한국당 내에 주류가 되고 있는 이 친박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비박계가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든 이제 한판 붙고 싶은데 이게 이제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을 둘러싸고 이런 계파 갈등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제 뭐 장제원 의원 그다음에 홍준표 전 해서 비판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저께 터진 동양대 이 사태 때문에 네. 청문회가 한국당에게는 마치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 밟은 것처럼 신의 한 수가 돼버렸어요. 만약에 이 동양대 의혹이 이렇게 어저께 일파만파 터지는데 청문회 없이 그냥 임명 강행된다. 그러면은 한국당은 도대체 그거 뭐 했냐. 이런 또 비판을 또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동양대 사태 때문에 6.1 청문회가 더 뜨거운 새로운 쟁점이 더 추가된 그런 판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결과적으로는 잘한 선택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저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했던 장제원 의원도 인사청문회 열심히 하겠다 또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들이 아무래도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얘기를 했네요. 조국 후보자 부적격성 알리는 게 우리의 책무라는 마음으로 우리 당 의원님들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는지 잘 들어보겠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런 생각을 밝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